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더욱 감사합니다. 기생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이 내면 속에 공존했다. 그러다가 기생 아닌 춘향이 승리했다. 인간 해방으로 나아갔다. 이런 주장이 통설로 수십 년간 거의 군림해 왔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춘향전 속에서 아전이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기생 역할을 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춘향은 합법적 수청 명령을 거부한 거죠. 춘향은 유죄입니다. 질서를 거부한 거죠. 신분제를 부정했고 반체제가 되고 춘향은 역사 영웅이 됩니다. 이것이 통설에서 설명하는 춘향전의 주제예요. 춘향의 정체성은 기생이고 소망은 기생첩입니다. 춘향의 수청 거부는 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말에 가서 상을 받는 거죠. 이도령의 명령을 받고 자기를 데리러 온 방자한테 춘향이 이도령 내가 찾아와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도령이 그날 밤에 집으로 찾아왔는데 춘향이 서약을 해라, 불만기를 써라,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서를 쓰라고 직접 요구합니다. 이 불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춘향전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계약이 된 거죠. 내 집이 어디매냐 바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방자불로 물으소서 하는 얘기 가르쳐 주는 거죠. 촌스럽게 그걸 나한테 직접 물으면 어떡하냐 해서 방자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방자가 길게 일러주죠. 그러면서 이제 춘향이 새침을 떼고 일어나니까 이도령이 너희 집에 갈 것이니 괄시나 부디 마라 하니까 나는 몰라요 얘기해요. 이거 모른다는 얘기 아니죠. 네가 모르면 쓰겠느냐, 금야에 상봉하자 해서 집을 알려주고 금일방 상봉 합의했습니다. 춘향이 광안루에 내려서 집으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월매가 마중 나와서 에고 내 딸 다녀오냐, 도련님이 무엇이라 하시더냐 하니까 무엇이라 하여요.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시마 하옵디다. 그래 어찌 대답하였느냐. 모른다 하였죠. 잘하였다. 기생 모녀가 사또 아들 호리기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기생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서 장례를 기획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84장본이 훨씬 더 기생의 본 모습, 인연 맺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지요. 이도령을 살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춘향이 이도령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장례 보장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춘향전의 한거 대목에 대해서 감독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포악성과 거대한 그 틀에 맞서서 자신을 부숴가며 싸우는 한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이 춘향이 저항하는 원동력은 물론 두 주인공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 필연적인가, 당대나 현대의 독자들에게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나 하는 의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변사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춘향을 정말 패기 시작하는 것은 수청 들지 않는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은 너도 역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회개의 날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적 개인 참모를 불러옵니다. 그녀 매우 예쁜데 하고 품평을 하면서 구경할 만하오, 중신하겠나 하고 농담을 하니까 뭐 매파를 보내야 되지 뭐 늦었다 하면서도 불러놓고 상대도 안 해요. 제3자와 함께 구경하고 농담이나 주고받습니다. 춘향이하고 하는 농담도 아니에요. 춘향이는 구경거리로 삼고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명령을 합니다. 극심한 인격 모독을 가하고 있어요. 이도령이 춘향을 존중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저는 2% 혹은 10% 부족했던 춘향 한거의 필연성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글본에서 이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춘향 한거의 계기가 완성이 되었다. 확인된 사항은 주제가 아주 보편적입니다. 사랑의 성취, 폭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주제 속에서 통속소설이에요. 춘향전보다 훨씬 더 아주 앞선 여성의식을 보이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소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춘향전은 통속소설이에요.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의 시각에서 쓰였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춘향은 기생입니다. 기생은 명백해요. 신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 논의를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기생첩을 꿈꾸는 평범한 기생이 저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타고난 영웅이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진정성이 저항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적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또가 춘향의 인격을 모독하는 장면이 극히 사실적으로 그려졌고 춘향 저항의 필연성이 완성되고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사또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아주 잘난 여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춘향의 한 거는 변사또 개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변사또가 탐관오리라면은 이 춘향과 탐관오리 사이에 개인이 대결이 되지만 변사또는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춘향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전통을 올바로 이해한 위에서 이제 현대성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전과 전통의 올바른 이해까지죠. 현대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제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춘향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